세 장의 문이 열렸다라고 해서 새가 반드시 숲으로만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어떤 새는 더 크고 더 튼튼한 새 장으로 옮겨간다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내용이 생각이 나는 구절인데요.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풀려가면서 이 점점 자유의 숲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은행 시스템이라는 이 새로운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뉴스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거대한 세 장의 설계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코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은행이 그 울타리 안으로 말 그대로 더 큰 세 장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통제 가능한 달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 질서, 방관이 아닌 관리,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시점, 우리는 지금 환호성 대신에 냉정하게 이 세 장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아셔야겠죠. 돈은 결국에 가장 안전하고 또 질서 있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착시는요, 이 규제가 풀리면 시장이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죠. 미국이 암호화폐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드릴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이상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전통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이 신탁은행 인가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들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막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이런 감독기관들이 암호화폐 편을 드는 것처럼도 보이죠. 하지만 그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건 편들기가 아니라 설계 변경의 순간입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의 조나단 굴드 청장 측에서는 이 공식 발언에서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전자적 자산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관련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자산이나 전자적 자산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기술이나 비즈니스가 과거에 묶이면은 은행이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경고도 같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과 며칠 뒤 12월 12일 OCC 측에서는 리플과 서클 같은 기업들이 국가 신탁은행으로 가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전격 보도를 냈습니다. 네, 속보로서 우리 신사채널에서 영상 다뤄드린 바 있었죠. 결국에 말이 행동으로 이어진 셈이라는 거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탁은행 인가를 받으면 그냥 은행이 되는 것처럼도 들려요. 근데 이번에 말하는 이 국가 신탁은행은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전통은행과는 격이 다르다라는 거. 이번 보도에 따르면요,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커스터디, 자산보관, 결제량 정산 같은 이런 기능을 연방 감독 프레임 안에서 하게 된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불리는 은행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안전하게 막고 옮길 수 있는 은행에 더 가깝다라는 점.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더 커집니다. 아니, 예금도 못 받았는데 왜 은행들이 이렇게 예민할까요? 그 정답은 돈의 수도관에 있습니다. 이 금융에서 진짜 권력은 자산의 이름표가 아니라 그 자산에 이동하는 통로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서 나오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동하는 통로가 사실상 은행 계좌 중심이었다면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달러를 쓰려면 결국에 은행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문을 닫으면 사업이 멈추게 되겠죠. 이게 바로 디뱅킹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무겁게 들리는 이유인데요. 이번 주에 OCC가 이 디뱅킹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은행이 사실상 공공 인프라처럼 쓰이는 결제망의 출입문에 대해서 이 사기업의 판단만으로 조용히 닫아버리는 것들을 감독기관이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OCC는 과거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대형은행들이 여러 가지 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한을 둔 관행을 들여봤다라고 정리합니다. 암호화폐 기업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그냥 불편해서 안 합니다 정도가 이 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의 암호화폐를 완전히 환영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 미국은 암호화폐를요, 밖에 두면은 통제도 어렵고 경쟁도 놓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는 그냥 안으로 들여와서 규칙을 씌우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 편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설계의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올해 7월달에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은행과 금융 감독 프레임으로 묶어두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 연방준비은행 해설에서도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감독기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잘라 정리를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길은 자유롭게 아무나 찍는 길이 아니라요, 감독기관이 승인하는 길로서 고정이 되는 구조겠죠. 그러면은 왜 굳이 이런 길을 만들까요? 여기서부터 미국의 이익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 달러의 확장판입니다. 달러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옮겨갈 때 그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법과 감독을 벗어나 버리면은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막는 대신에 미국의 감독 체계 안에 넣어서 달러의 디지털 결제망을 제도화하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백악관이 지니어스 액트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한다고 강조한 것도 똑같은 선상이겠죠. 이 변화가 금융시장과 연결되는 방식도 간단한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구간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시장이 늘 이렇게 움직여요. 위험자산으로 갈 돈이 조금씩 생기는데 그 돈들은 아무 곳에나 가기보다는 규칙이 보이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탁은행 인가랑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번 뉴스가 단기 가격보다 시장 자금의 문을 바꾸는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연결은 결제 인프라 경쟁입니다. 이 전통은행들 같은 경우에 결제, 정산, 커스터디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암호화폐 기업들이 국가신탁은행이라는 형태로서 연방 레벨에서 커스터디랑 결제에 들어오면은 이 기존 은행의 영역과 직접적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은행 로비는 이걸 위험이라고 부르고요. 감독기관은 이거를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말이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쟁들이 그냥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규제기관이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도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국가신탁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막고 커스터디랑 결제 같은 기능 중심으로 길을 열어줍니다. 한마디로 안으로 들어오되 은행의 핵심 기능까지는 아직까지 주지 않겠다. 이런 절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절충이 앞으로의 변동성을 만듭니다. 기대감은 커지지만 속도는 제한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런 국면에서는 양극화가 강해지기 쉽습니다. 제도권과 연결되는 인프라형 영역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영역은 같은 시장 안에서도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유동성의 형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거래가 더 편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제도권 규칙이 시장 구석구석까지 들어오는 이런 효과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 확장이라기보다는 관리의 확장에 더 가깝겠죠. 이제 XRP 이야기를 구조로 붙여보겠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XRP가 연결되는 핵심은 가격 서사가 아니라 리플 생태계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겠죠. 리플이 국가신탁은행 인가 쪽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흐름들은 리플이 스테이블코인과 커스터디, 결제 인프라를 연방 감독 프레임 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말 단순한데요. 이 제도권 결제망과 맞닿는 접점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 그렇다고 이게 곧바로 XRP의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역할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이 넓어지면요. 달러 토큰으로 결제하는 길이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국경 간 기관 간의 정선에서 어떤 형태의 유동성이 필요해지는지도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XRP는 이런 계산 속에서 어떤 조건에서 유용해지는지가 더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도 편입 국면의 특징이고 스토리는 약해지고 실무가 강해집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시간 구간으로 나눠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조건부 승인의 후속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은행 로비의 반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이 3달 정도의 구간에서는 디뱅킹 조사랑 현장 관행 변화가 실제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고요. 6달 정도의 구간에서는 지니어스 액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운영 표준이 고정이 되면서 누가 표준 플레이어가 되는지가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기준점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이 뉴스가 단기 가격을 맞추는 뉴스가 아니라 이 시장의 할인율을 바꾸는 뉴스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요. 같은 자산도 시장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다만 이런 과정은 계단식으로 옵니다. 조건부 승인, 최종 승인, 실제 영업, 그리고 현장 관행 변화라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문이 어디까지 열렸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처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막는 게 아니라 은행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 사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순환하고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 시장은 늘 돌고 돕니다. 지금 하락이 길어 보이고 끝이 안 보일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가 눈치채기도 전에 다시 반등 나오고 또 조금씩 살아나는 상승장의 기운이 들어오고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조정과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 수단이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만 봐도 정말 단순하죠. 매년마다 코인 끝났다, 가짜 돈이다, 가상화폐 이제 위험하다, 이번에 다르다, 공포 섞인 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매해마다 신고가를 갱신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올해는 1억 8천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작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도 사람들은 또 위험하다라는 말을 꺼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사람의 심리가 가격에 적응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에 더 큰 힘을 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정당해주는 말, 이런 말만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조금만 생겨도 그쪽으로 마음이 더 쏠려버린다라는 거. 하지만 시장은 그런 개인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정말 차갑고요. 냉정하고 순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조금만 이해하려고 해보시면은 불필요한 공포랑 감정 소비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된다는 거. 하락장이 와도 이거는 수단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상승장이 와도 언젠가 또 조정이 온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결국에 시장을 공부한다는 건 단순하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심리를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수단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긴다라는 거. 시장은 언제나 돌고 돌겠죠. 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한 사람만이 매번 반복되는 공포 속에서 그 다음 기회를 차분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물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들을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